생명체 구성 기본란이야. 크기도 여러 가지 있고 모양 역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세포 분열이라고 하면은 나름 분열이야. 그럼 하나 세포가 나눠지는 건데 이 나눠진다는 게 하나가 있으면 딱 정확히 반 이렇게 나눠진다기보다는 나누고는 처음엔 작긴 해. 작았다가 나중에 다시 크면은 똑같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얘기하자면은 또는 복제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똑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똑같지 않은 게 나오기도 해. 자, 그러면은 이 세포 분열의 목적이 뭔지, 왜 그럼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가, 세포가 왜 여러 개가 돼야 되는가, 너희들이 큰다고 쳐부터 생장이라고 하거든. 생명체가 이렇게 커지는 거. 성장이라고 안 하고 몸이 커지는 거. 생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장을 하게 되려면은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거야. 여러 개의 세포가 생기면서 이 세포들 각각 또 이제 커지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크는 거. 이런 생장. 그 다음에 다쳤을 때 상처. 우리 피부에 난 상처도 아물지. 뼈에 난 상처도 아물지. 이런 거. 우리 몸의 안쪽에서도 상처 나고 이게 다시 재생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번식, 자손을 낳는 과정을 이야기해. 이거를 위해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이걸 위한 세포 분열을 먼저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거 배울 건데, 자, 생명체의 몸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는 거냐? 요거 몸이 커지려면은 그러면은 세포 수가 많은 거야. 그래서 가장 예로 잘 나오는 게 코끼리랑 쥐 같은 경우. 코끼리는 세포의 크기가 큰 게 아니라 세포의 수가 많은 거라고. 자, 그럼 왜 세포 분열을 해야 하는가? 왜 세포가 하나가 그냥 커지면 안 되냐? 세포 하나가 커져도 생명체가 커지긴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은, 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옆에다가 쓸 거야. 일단 세포의 표면적이랑은 뭐가 비례할지. 세포는 생명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물질을 바깥에서 갖고 오고 쓸데없는 물질은 바깥으로 내뱉어야 돼. 그럼 이렇게 물질 교환을 하려면은 바깥이랑 맞닿고 있는 면적이 넓어야지 교환을 잘 할 거 아니야, 선생님? 그래서 표면적은 물질 교환이 가능한 양이랑 비례하고 세포 자체의 부피, 이 부피는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물질이랑 생명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물질. 그래서 양이 아니라 가능량. 부피는 물질 교환이 필요한 양이랑 비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세포가 커져. 2배가 됐다고 쳐봐. 2배가 되면은 표면적은 제곱에 비례하니까 4배가 돼. 근데 부피는 8배가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길이만 2배가 된다고 쳤을 때 물질 교환 가능량은 4배가 되는데 필요량은 8배가 돼버려. 필요한 양이 더 많아지지. 이게 점점 더 그래서 크기만 그냥 커지다 보면은 점점 필요한 양이 너무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크기가 클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즉 필요한 양에 대한 가능량의 이 비율이 감소하니까 교환에 필요한 양이 많아지는데 가능한 양이 감소해. 나빠지겠지. 그러니까 이 효율이. 그래서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요런 거는 그래서 우무 조각이라고 해서, 우무가 저기 뭐냐, 그 곤약 같은 거 있지. 그게 우무야. 거기에다가 그거를 덩어리랑 작은 거랑 물감 같은 데다가 담가 놓는 그런 실험해. 그렇게 하면은
크기 덩어리가 큰 게 당연히 안쪽으로 파고드는 비율이 적단 말이야. 물질 교환량.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세포 분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색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할 거야. 먼저 요거는 참고 표시했지? 이것도 원래 중상과학과는 아니야. 고등학교 올라가야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서 물이 제일 많아. 그 다음으로 많은 거는 단백질이야. 그렇게 조그만 거 입고 있다 덥지. 그래 보면 엄청 습한데. 그럼 단백질. 너네 서연아, 너 엄마 아빠랑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지? 그럼 엄마 아빠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랑 너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같은 종류의 단백질인 거야. 그럼 엄마 아빠가 너 잘 때 우리 서연이 야 닮아야지 단백질 주셨죠? 아니지? 네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은 다 네가 만든 거야. 근데 왜 엄마 아빠를 닮게 되느냐? 너는 엄마 아빠한테서 이 유전 정보를 받은 거거든. 이 유전 정보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합성 정보야.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설계도야, 설계도.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요거를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엄마 반 닮고 아빠 반 닮는 거지. 유전자 반반씩 받는 거란 말이야. 그거랑 관련 있는 게 여기 생식. 생식세포 구절. 그 다음에 너네들 몸에서 만들어진 세포는 전부 다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손등에서 세포를 하나를 떼. 그럼 이걸로 내 눈도 만들 수 있고, 내 머리카락도 만들 수 있고, 내 뼈도 만들 수 있고, 내 안에 내장 이런 것도 다 만들 수 있어. 다 갖고 있거든. 이 유전 정보가 그럼 어디에 있는 거냐? 핵에 있는 겁니다. 그 핵에 염색체가 있을 거거든. 자, 이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를 저장한 DNA랑, DNA가 제일 중요해. DNA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특정한 단백질도 있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해. 그 단백질 이름 히스톤 단백질이야.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에 나왔을 때 이거구나 하고 막 이렇게 당황하지 말라고. 이 저장한 DNA 플러스 단백질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 덩어리가 보이지가 않아. 자, 염색체가 왜 염색체겠어? 왜 염색체겠어? 딱 보면은 이거 DNA랑 단백질 이렇게 있잖아. 그럼 너네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냥 보면은 너네 왜 손톱 같은 거 이렇게 뜯으면 흰색 살 나오지? 딱 그 색깔이야. 근데 왜 염색체라 그래? 염색을 시킬 수 있어. 그래서 이 염색체는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냐? 평소에는 핵 속에 풀어져 있는 실로 저장이 돼 있어. 염색사. 실사자입니다. 얘가 평소에 이렇게 풀어진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풀어진 상태가 세포 분열을 하는 시기에는 덩어리 지어서 나타나. 세포 분열 시 이 염색사가 덩어리로 염색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느냐? 평소에는 세포가 있다면은 세포 가운데 핵이 있지. 이 핵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건데 이 핵이 그러니까 이 실 같은 게 막 이렇게 쌓여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쌓여있어? 혈실 뭉치처럼 염색사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염색체는 이 실이 쭉 있을 때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려면은 이 염색체를 복제를 하거나 얘랑 얘랑 똑같은 것끼리 나누거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니네들이 생각을 해봐. 책을 복사를 한다고 쳐봐. 이 책이 뭐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있다고 치자.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를 복사할 때 내가 규영이한테 딱 책을 줘. 규영아 이거 다 복사해. 그러면 너 한 페이지씩 복사할 수밖에 없지.
근데 내가 너희들 6명, 5명한테 이걸 5명한테 나눠준다고 시작. 그럼 60페이지만 따로따로 묵상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지. 틀릴 확률도 좋겠지. 그래서 이 염색 4를 덩어리를 짓긴 하는데 덩어리를 지을 때 이거를 몇 개로 나눠서 덩어리를 짓는 게 염색체야. 그럼 염색체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이거 다 설명 들은 다음에 그래요. 요 일단 염색체는. 요 염색사가 아이고 잘못 그렸다. 이때는 대충 그릴게. 염색사가 마치 이렇게 X 모양처럼 양쪽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덩어리져 있어. 오른쪽 것도 이 염색사가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걸로 그려야 돼. 내가 사이코패스라고 막 이걸 지금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실이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것처럼 있거든?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근데 세포 분열할 땐 이렇게 X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 요거 하나를 염색체라고 할 때 요 가운데 내가 좀 동그랗게 이렇게 그린 게 있지? 이게 동원체야. 그럼 이 동원체의 역할은 뭐냐? 쓸 필요 없는데 너네 예비군 동원훈련 아니면 뭐 어디에 군인을 동원했다, 어디에 학생을 동원했다 이런 말 알지? 동원이라고 하는 거 어디로 데려가는 거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 염색체를 어디로 끌고 갈 때 쓰이는 부분이긴 해. 자, 그리고 여기는 내가 지금 동그랗게 그렸지? 요거 두 개는 원래 복제된 똑같은 상태야. 그러니까 실 두 개 이렇게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린 거야. 이해갔지? 요렇게 요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X자 하나가 염색체이고 요거 하나 요렇게는 각은 염색 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염색체에서 나온 염색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염색사가 저렇게 X 모양으로 뭉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카메라에 안 보이네. 염색 분체를 이게 카메라에 잘 안 보여서 밑에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얘랑. 더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건 무조건 염색체. 그 중에서 하나는 염색 분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 실도 이제 확대를 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염색사를 확대를 합니다. 확대. 자, 그럼 염색사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있는 요 실. 얘도 사실은 꼬여 있어. 이거를 봐보면은 얘가 동글동글 하고 이렇게 있는 히스톤 단백질들이 있으면은 요 단백질들을 DNA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가 DNA야. 그리고 이 DNA는 또 DNA, 여기 뒷다 그려야겠다. 이렇게 보여드리죠. DNA를 또 확대하면은 아마 이건 알고 있을 겁니다. DNA는 꽈배기처럼 생긴 이중 나선 구조로 생겼어. 그리고 이 DNA에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의 설계도, 즉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건데 이 유전 정보가 DNA의 어느 부위에 있는 것은 너희들의 눈을 구성하는 단백질, DNA의 어느 부위에 있는 것은 너희들의 뼈를 구성하는 단백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 여기가 뭐 유전자 A다 라고 하면은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유전자 B다,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를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책이 있다고 치면은
책도 특정 내용이 있는 부분은 따로 있겠지. 뭐 중 3학년 2학기 과학책이라고 치면은 세포 분열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사람의 생식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전자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염색사는 그 글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거를 다 뭉쳐놓은 염색체는 한 권의 책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염색체. 그래서 얘들 말고 유전자 이야기를 한다면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DNA에 있는 D자가 특정 부분이고, 이거는 각 유전자별로 특정한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합성 정보라는 게 설계도 얘기하는 거야. 그 단백질 어떻게 만들지. 자,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좀 헷갈릴 만한 게 있어. 우리 핵 속에 이 염색체는 엄청 많이 있단 말이야. 니네 이거 보다가 혹시 뭐 메시지 하나 딱 뜨면 나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건 끊긴 거라고. 이게 염색체가 핵마다 다 이게 이 염색체가 몇 개씩 정해져 있고 몇 개씩 있는지, 사람은 46개 있어. 이따가 쓸 거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염색체가 다 있어. 사람은 근데 세포 하나에 염색체가 46개 있다 그랬지. 우리 몸 전체로 보면 그럼 염색체가 몇 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도 46개가 있다고 얘기해. 왜냐? 염색체의 수는 요거 얘가 몇 개가 있냐? 실제로 절대적인 양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염색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종류, 가지수야. 가지수.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요 책이 있지. 나한테 있는 요 책. 요 한 권을 내가 요 한 권, 얘들아 이거 몇 권이야 하면 너희들 한 권이라고 할 거지. 근데 이게 염색체라고 쳐? 그럼 이거 염색체 몇 개야? 그럼 하나요 라고 할 거지. 근데 내가 2학년 책을 딱 들고 왔어. 이거 몇 권이야? 2권이지. 염색체라고 치면 염색체 몇 개야? 2개야. 근데 내가 이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갖고 절대적인 양으로 4권을 갖고 있다고 치자. 2학년 거 2권, 3학년 거 2권 이렇게. 그럼 이걸 염색체라고 치면은 염색체 몇 개야 하면 2개요 라고 해야 된다. 이해가니? 전체적으로 4권인데요 하면 안 된다고. 정보는 그래도 2가지밖에 없잖아. 똑같이 복제할 거니까. 그래서 복제되어 있는 염색체는 중복해서 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우야, 네 세포 하나를 딱 봐. 거기에 들어있는 염색체 몇 개야? 사람 하나에 46개야? 네 몸 전체를 봐. 염색체 몇 개야? 무조건 46개야. 다 똑같은 거 복제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갔지? 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염색 분체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 하나는 사실 하나의 동원체에 붙어 있으면은 복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염색 분체는 염색체를 이루는 이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의 동원체에 붙은 2개 염색 분체는 네 개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 4개의 염색 분체를 얘기하지 않고 2개만, 2개의 염색 분체는 복제된 사이야. 자, 그럼 얘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평소에 저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평소에는 얘가 염색사로 막 이렇게 실려 있어. 근데
이게 염색 분체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 가닥씩 있는 거거든. 이게 복제가 돼서 우리한테 X자 모양의 염색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그린 걸로 이 그림 해보자면 여기 염색체 몇 개 있어? 노란색 동그랗게 친 거. 얘네들 서로 실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중간 잘라갖고 세 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내용 같은 거야? 아니야. 채를 세 번으로 나눈 것 뿐이라고. 염색체 세 개야. 염색 분체도 세 개야. 그럼 여기는 염색체는 몇 개야? 세 개야. 이해갔지? 한 덩어리면 그럼 하나라고 치는 거. 근데 여기서 복제인 거. 여기 염색 분체는 몇 개야? 여기 염색 분체는 6개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여기 방금 선생님 말한 거 들었어? 자, 그럼 이때 상, 동, 염색체 상동 서로 모양이 같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크기랑 모양이 같은 한 쌍의 염색체입니다. 왜 그럼 쌍이 되느냐? 윤준아, 너 엄마 아빠 다 닮았잖아. 그치? 아, 왜? 유전자는 엄마한테 반 받고 아빠한테 반 받는 거라서 그래. 그럼 사실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상동염색체 얘를 그릴 때 얘를 부모에게서 엄마 아빠한테서 한 쌍이 아니라 하나씩 물려받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아이고 잠깐만 하나를 더 했습니다. 얘를 그럼 구분을 지을 때 번호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큰 것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붙입니다. 1번부터 쭉 번호를 붙이고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번호가 없어요. 따로 이야기를 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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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마 들어봤을 거야. 자,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그럼 23쌍이지. 요 23쌍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1번 염색체부터 22번 염색체까지 있고 성 염색체가 한 쌍이 있는 거야. 이때 1번에서 22번까지 요거를 얘는 성 염색체 성 염색체 말고 나머지 22쌍의 염색체는 상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 염색체의 경우에 남성은 X, Y라고 구성을 이야기를 해. 번호를 따로 안 붙이고 여성은 X, X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별거 아니고 여성의 성염색체는 한 쌍이 똑같이 생겼어. 원래 상동 염색체는 다른 거 다 똑같이 생겼는데
특이하게도 남성의 성염색체 한 쌍만 모양이 달라. 하나는 X 모양인데 하나는 색이 다 망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Y로 얘기를 하거든. 자, 예를 들어줄게. 1번 염색체가 있다고 치자. 그럼 하나는 복제된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은 얘랑 크기랑 모양이 똑같은 게 이렇게 있어. 다음에 2번 염색체 있으면은 좀 작게 그리려고 했는데 시장 그렸다. 님들은 작게 그리세요. 이렇게 있으면은 쭉 있고 22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남자라면은 X처럼 생긴 게 있는데 생기다 만 개 이렇게 하나가 있어. 이게 X, Y야. 여자면은 똑같이 생긴 게 X, X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아왔으면은 요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아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결혼해서 자손을 낳게 된다면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1번부터 22번 더하기 성염색체 이 상동염색체 한 쌍 중에서 너희들은 하나만 자손에게 주게 되는. 그래서 자손은 너희들의 반만 닳게 되는 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포분열 이야기를 할 건데 세포분열의 시기를 이야기를 할 거야.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이 세포분열 시기는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반복이 되고 간기를 제외한 요때가 실제 분열기에 해당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럼 간기를 선생님 왜 얘기해요? 간자가 사이간자거든? 실제 분열을 하고 있는 사이사이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 수단해야 된다니까? 알겠어? 세포가 그러니까 분열을 한 번 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분열하는 게 기본이야, 기본. 안 그런 경우도 있어. 저게 기본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세포 분열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에 뭐 거의 100%야. 99% 나온다고 보면 돼. 못해도 객관식에는 무조건 나와. 이걸 뭘로 구분하냐? 아까 여기다가 썼다가 지웠는데 염색체라는 게 평소에 항상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 그랬어. 이렇게 실제로 세포 분열이 되고 있는 요때 등장을 하는 거거든? 평소엔 실처럼 있다가 뭉쳐서 덩어리처럼 X자를 이루는 게 요때라고. 그래서 평소에는 다 그냥 간기라고 치고 염색체를 이루고 염색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요 시기를 구분을 해. 염색체의 모양이나 행동,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염색 분체끼리 떨어졌는지 붙어 있는지, 이동을 했는지 이런 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주아 문과 갈 거야, 이과 갈 거야? 이과. 서현이 예체능이랑 문과 갈 거야? 이과 갈 거야? 너 문과 간다는 거지. 문과 갈 거면 너 물원이라고 하면 할 필요 없어. 잘했는데. 하여간 이게 너희들 만약에 생명과학 한다면은 오늘 이번에 공부할 때 만약에 어렵더라도 나중에 간단하게라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 그리고 지금 요거 잘 해놓으면 나중에도 잘 이해가 갈 겁니다. 먼저 간기부터 얘기를 해줄게. 간기 사이 간자라 그랬지. 그래서 얘는 실제 분열기가 아니야.
그럼 왜 근데 세포 분열할 때 이야기를 해요? 얘는 진작에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니까. 그럼 이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책이 있어. 염색체를 내가 아까 지금 책으로 비유를 했었지. 책을 내가 46권, 46쌍을 갖고 있다고 치자. 1권 A, 1권 B, 2권 A, 2권 B 이런 식으로 쭉 있어. 얘를 그러면은 세포를 하나를 새로 만들면은 그 세포가 기본적으로는 원래 있던 세포랑 똑같은 책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이대로 그럼 나눠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복제해야 돼. 복사해놔야 돼. 그래야 두 개로 똑같은 걸 나눌 수 있지? 세포 분열을 준비한다는 게 이겁니다. 이 염색체, 유전자를 복제하는 식이야. 그래서 유전 물질의 양이 2배가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염색체의 수가 2배가 된다. 아니야. 그치? 복사하는 거니까 염색체 수는 늘지 않아. 염색체 수가 느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세포를 그럼 나눌 거라면은 이 생장 같은 경우 세포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경우 다른 시기가 아니라 다른 시기에는 이걸 일단 나누는 게 중요한 거고 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시기는 이 관계에 해당해. 그래서 세포질에 생장이 있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크기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키워놨어. 키워놓은 다음에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데 요때까지는 이 간기까지는 실제 세포 분열이 되는 시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요때에는 염색체가 보이지 않아. 미등장. 그 말은 핵이 관찰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핵이 그 유전 물질들이 있는 덩어리, 털실 뭉치 같은 거라고 했어. 그리고 요 핵이라는 게 그럼 유전 물질, DNA, 걔들이 들어있는 거라고 엄청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평소에는 핵을 이루고 있어서 이 핵을 보호받도록 하는 건데 얘 그냥 보호받도록 하려면은 그냥 덩어리 서 있으면 안 되고 막이 있어야 돼. 핵막이 관찰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전기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준비가 다 끝냈으니까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거야. 여기서부터 그럼 염색체가 등장해. 그리고 이 염색체 등장? 염색체가 등장했다는 것은 핵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핵막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핵 안에서 염색체가 다 덩어리 지어진 다음에 핵막이 사라져서 핵 안에 있던 염색체로 보이게 된다. 자, 그럼 진짜 분열이 시작됐네? 하면은 이게 이때부터인 거야. 그럼 지우야, 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너 엄마 아빠가 어떻게 너 공부 안 하는 거 아시지? 푸시 안 하시잖아, 그지? 알아. 약간 네 엄마랑 통화 안 하는 줄 알아? 야, 민준아! 쟤는 숙제 다 해오니까 쭈영이도 다 했는데 서현이도 열심히 하는데 나 숙제 잘했니? 너만 안 하네 그럼! 서현이 못하면 나와갖고 한단 말이야. 김지우로 예를 들어보자. 자, 지우가 집에 있는데 방에 있어. 방에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진 않을 때로 이렇게 인스타를 보고 있다고 치자. 엄마가 딱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지우야 오늘부터 내신 대비반 대강 아니었어? 숙제해야 되지 않아? 하면 너희들이 이제 뭐라고 하면 돼? 엄마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나 감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여도 나 지금 다 공부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야. 그래서 제 가장 긴 시기가 요 세포 분열 준비 시기야. 그래서 여기다가 써놓을게. 가장 길다고. 준비하는 시기니까. 실제로 막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은 안 보이는 거지. 아니 방금 선생님이 지우 이 예로 든 거 이게 아니더라도 너희들 생각해봐. 시험 기간에 너희들이 진짜 시험을 보는 거는 이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중학생이면 이틀, 고등학생이면 한 5일밖에 안 보거든. 근데 니네들 한 달 넘게 준비하잖아. 그치? 좀 짧게 준비하는 사람들 문제풀이만 하는 요런 애들도 한 3주 정도 하거든. 그럼 3주 동안 공부 안 한 거야? 시험 안 봤으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니가 가만히 있을 거야? 주아야 너 6주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틀만 공부하는데 그럼 개빡칠 거 아니야. 씨, 나 공부하는 거 무시하나 지금 하면서. 야, 심지어 우리는 고등학교 거 공부하려고 지금 2학년, 1학년 때부터 막 하고 있는데, 그치? 자, 그래서 이때부터 진짜로 되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중기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나랑 나이 비슷한가 본데? 네가? 니네들이 송중기를 잘 아나? 너네 태양의 후예를 니네들이 봤나? 그래? 갑자기 기억 안 난다. 그 변호사. 그 변호사 몰라? 개 재밌었는데, 그거? 변호사로 나온 거 있어. 아니, 송중기 나오는. 개 재밌는데? 송중기가 이탈리아 마피아의 변호사로 나오는 거 있어. 진짜 재밌어, 그거. 통쾌하고. 가 있어. 오케이? 중기. 요게 그러니까 가운데야. 가운데, 가운데 중자잖아. 이게 외우기도 참 쉬워. 중기에는 특징이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세포 중앙이라고 하면은 가운데 얘기하는 건데, 세포를 지구처럼 봤을 때 중앙이라고 치면은 요렇게 있는 여기 이 지구 가운데 있는 선이 적도지. 요 면을 적도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적도면이라고도 이야기해. 세포 중앙에 적도면에 배열이 됩니다. 얘는 그럼 뭔 특징이 있느냐? 이게 되게 의의가 커. 내가 너희들의 생긴 모습을 관찰을 하고자 해. 그럼 너희들 내가 운동장에 다 월천 중학생들 운동장에서 다 모아놓고 관찰을 한다고 치자. 그럼 얘들아 놀아 하면서 막 공 막 던져주고 막 탈락 이때 관찰해가지고 하면 얘들아 정진 줄서 반별로 번호별로 줄서 안 되니까 관찰. 지구 이렇게 생겼고 서인이 이게 관찰하기 더 낫지. 일렬로 정렬되어 있을 때가 관찰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이 중기는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야. 아마 너희들 실험을 하진 않을 건데 실제로 할 수도 있긴 하거든. 한다면은 중학교는 안 할 거야. 근데 중학교 가는 건 한 번도, 고등학교들도 잘 안 하거든. 한다면은 이때 중기일 때 기준으로 해갖고 이거를 염색체 모양을 구분을 해내야 돼. 실제로 니네들이 그 한다는 게 이거 현미경으로 찍고 이거는 너무 저기 한 거고, 그 염색체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한다면 아마 요즘에는 그림으로 잘 나오니까 안 할 거야. 대신 내가 너희들한테 주아야 내가 니네들 얼굴 좀 관찰해보자. 가만히 있다 하면 너 가만히 이렇게 있다 빡치겠지. 빡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뭐 하는 거 할 거 아니야. 얘들도 마찬가지야. 얘들이 염색체의 목적이 우리가 관찰하는 거, 우리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 얘들이 연예인이야? 학생들 과학자님 저 관찰하세요. 우리 중기 때 모입니다. 치즈. 이러고 가만히 있어? 아니지. 모였다가 바로 흩어져야지. 얘들이 관찰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래서 모이자마자 바로 흩어지거든. 얘가 그래서 가장 짧은 시기야. 머릿속으로 대략 한번 그림을 그려봐. 설명하면서 다시 또 그림 그릴 거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간을 얘기를 하자면은 전체 세포 분열시기를 100이라고 본다면은 간기가 한 80 정도 되거든? 얘네들이 세포 그럼 100개 관찰을 해? 80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더. 얘는 한 2개 정도밖에 안 해. 한 2%밖에 차이 안 한다고. 후기. 영어로 리뷰라고 하지. 너 자꾸 한숨 쉬고 그러래? 아, 너도 학교에서 성준이 들이쳤다며, 씨. 아, 아깝다. 내가 진도가 더 빨랐어야 되는데. 너 학교에서 할 수 있네. 나중에 얘들, 저기, 그, 물리할 때 파동 이런 거 하면 하라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얘들아, 매질이 뭐죠? 떼찌야, 이런 거. 후기일 때는 이제 얘가 중간에 딱 모였으면 중기고 얘들이 이제 옆으로 퍼지기 시작해. 서로 다른 염색체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때는 그러니까 염색체가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아, 시작이라고 써야지. 또는 분리 중. 분리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분리 시작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해 쉽지? 염색체가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이 이제 말기인데 말기. 수학학교 못 갔다. 그래서 뭔지 못 봤지, 자, 말기일 때는 염색체가 양쪽으로 다 이제 간 건 맞아. 근데 이따가 그림 다시 그릴까 지금 그리지 마. 얘가 그러니까 염색체 또는 염색 분체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후기라고 얘기하고 얘들이 나눠지려고 하는 시기야. 그래서 말기일 때에는 세포질의 분열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염색체가 다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핵이 등장하는 시기야. 다시 슬슬. 요때 세포질이 분열이 될 때 동물세포랑 식물세포가 분열되는 양상이 달라요. 동물세포. 너희들 동물세포 우리 말랑말랑하지? 우리 말랑말랑한 이 동물세포는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조랭이떡 만들듯이 이렇게 잘리기 시작해. 이거를 세포질 만입 또는 함입이라고도 합니다.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90성 분리라고도 얘기해. 가운데로 모인다고. 근데 식물세포 말랑말랑해? 아니죠. 식물세포는 딱딱하단 말이야. 주영아, 식물세포 왜 딱딱해? 바깥에 뭐가 있으니까. 아니, 초딩 때 배웠을 텐데. 세포벽이 있어서 딱딱해. 나무 같은 거. 딱딱하단 말이야. 딱딱한 거는 바깥에서 이렇게 잘라낸 게 아니라 가운데 세포판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세포판이 바깥으로 멀어지면서 노란색. 세포판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바깥으로 이렇게 자라나면서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됐어. 그 다음에 다시 간기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해. 근데 이 체세포 분열 그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좀 그릴 건데 기본적인 건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은 일반적인 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의 목적이 생장, 크는 거랑 다친 곳 치료하는, 다시 만드는
재생 이런 거. 자, 그럼 세세포 분열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동물세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염색체가 4개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 1A, 1B라고 치고 조금 조그맣게 2A, 2B 이렇게 쳐보자. 단기 안 쓴 거야. 이게 전기야. 단기 굳이 할 필요 없어. 그냥 일반적인 상태야, 단기는. 그냥 보이는 세포 상태. 너무 작게 그리지 마. 자, 그리고 전기일 때 염색체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양쪽에 점점 이렇게 보일 거야. 이게 중학교 과학에서는 절대 이야기 안 해. 고등학교 1학년 과학에서도 잘 이야기 안 해. 인인데 인. 핵에 원래 인이 있어. 인. 원소교 P 이런 인. 얘가 이렇게 양쪽에 세포를 핵을 이루게 될 쪽에 하나씩 생긴 다음에 여기에서 실이 나와. 6개씩 그렸다 실. 이 실을 방추사라고 얘기해. 아, 그 드라마 이름 기억났다. 빈센조. 아, 몰라? 개 재밌는데 그거. 그렇게 오래 안 했는데. 중기. 어떻다 그랬니 중기?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된다 그랬지? 그러면은 아이고 무조건 순서대로 배열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기 좋게 이렇게 중앙에 딱 배열돼. 얼마나 보기 좋니? 그리고 요 양쪽에 있는 방추사에서 각 염색체의 동원체에 붙는 거야. 이 방추사가. 방추사가 물론 무조건 이 개수대로 나와야 되는 건 아닌데 더 그려봐야 쓸모없으니까. 자,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속이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봐. 염색체 복제된 상태로 X자모양처럼 이렇게 있잖아. 그럼 요 허리에 있는 데 동원체가 있다고. 방추사가 이렇게 딱딱 잡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리하는 거야. 그럼 염색 분체 하나 입장에서 이렇게 꺾여 있는 하나 입장에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면 이렇게 끌려가겠지. 딱 그렇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노란색 요렇게 나눠지는 거야.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얘들아. 대충 그려도 다 알아보긴 하는데 이해 잘 하라고 그냥 이렇게 그려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체세포 분열의 후기에서는 1A 염색체, 1A번 염색체 요 흰색 큰 거 요거 라고 치자. 얘가 염색 분체끼리 분리가 되는 거야. 염색체 분리라고 말은 표현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염색체들이 분리된다? 요건 아니라고. 서로 다른 염색체로 분리된다. 요건. 염색체 분리라고 해서 틀린 말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염색 분체끼리 분리된다. 그 다음에 말기가 되면은 이제 양쪽에 얘들이 그럼 요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졌어. 그 다음에 동물세포니까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조랭이떡 만들어지듯이 이렇게 되면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염색체도 풀어지면서 핵이 되어서 사라질 거야. 핵막이 생기면서 그 안쪽으로. 왜? 잘못 그리지 않았니? 염색 분체 2개만 그렸잖아. 2개씩만 그렸잖아. 4개씩 있어야지. 자, 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은 그 결과로 이거 봐. 원래 있던 세포 염색체 구성이 4개였어. 얘가 그러면 요거 하나가 이제 요 한쪽이 세포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 염색체 몇 개 있어 그럼? 자, 여기 염색체 몇 개 있어? 4개지. 4개지. 얘끼리 복제했다고. 이건 상동염체. 이거 하나 아빠한테 받고 이거 하나 엄마한테 받고. 똑같은 거야? 아니지? 겉에만 똑같은 거야. 너 책 보고 겉표지 똑같고 페이지 수 똑같으면 같은 책이라 그럴까? 모르지 그 안쪽 내용은. 그래서 얘랑 얘는 다른 염색체야. 얘랑 얘도 다른 염색체야. 염색체 몇 개? 정보 몇 가지? 4가지. 서로 다른 책이 4권이 있는 거야. 네? 복제했다고. 염색 분체는 그럼 몇 개? 8개. 여기 이렇게 하나만 봐, 하나만. 그래서 다르지 않은 너희들 보이는. 여기 그럼 염색 분체는 몇 개야? 4개야. 염색체 몇 개? 4개야. 얘들 가지수 다 다르니까. 내용 다 다르니까. 이해 갔어? 복제를 했어도 1개라고 치는 거야. 이것도 1개, 이것도 1개. 이렇게. 그래서 결과를 보자면은 원래의 세포, 엄마 세포, 모세포와 완전히 동일한, 심지어 서로 동일해. 2세포가 나오는데 2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체세포 분열을 한 다음에는 구분을 못해. 2개의 세포가 누가 원래 세포였는지. 원래 세포라는 걸 구분하는 게 무의미하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의 수랑 염색체의 수는 변화가 없어. 아니, 변화 없을 수도 있겠다. 처음에 4개였으면 계속 4개라고. 근데 유전 물질의 양, 요거를 DNA량이라고 얘기를 해. 이거는 절대적인 양이야. 세포 하나당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Y축이 DNA량으로 쳤을 때 상대적인 양을 맨 처음에 1이라고 하면은 얘가 복제가 되잖아. 2가 되겠지? 요때가 간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염색체를 복제한다고 해서 염색체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한 다음에 후기까지는 세포를 하나로 봐. 근데 말기에 얘가 세포가 반으로 나눠지니까 요때가 말기 글씨가 밖에서 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식세포 분열을 가봅시다. 생식세포 분열을 감수 분열이라고도 해.
왜 감수분열이라고 하느냐? 수를 감소시켜야 되면은 무슨 수를 감소시키는 거냐? 자, 이렇게 봐보세요. 너희들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염색체 수는 덩어리의 수야. 책이 한 권이면 그 책 한 권이 들어있는 내용이 한 가지야? 아니지. 염색체가 하나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의 내용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인간의 유전자 엄청 많거든? 근데 염색체 46개야. 46개에 그 몇만 개, 6만 개인가? 그만큼이 들어가 있다고. 자, 너희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단순한 생명체라면은 당연히 유전 정보의 양은 적어. 유전자 수는 적은 게 보통이야. 근데 염색체 수가 적은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볼게. 개의 염색체는 76개가? 78개가 그래. 사람보다 염색체 많지. 그럼 유전 정보의 양이 많고 더 복잡한 생명체네요? 아니야. 더 잘게 쪼갰을 뿐이야. 이해가지? 그래서 염색체 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염색체 수는 같은 종이면 무조건 똑같아야 돼. 너네 어머니 아버지 염색체 몇 개 계시고? 46개. 네 염색체 몇 개야? 니네 오빠는? 고민 안 하고 얘기하네. 우리 오빠 사람인가? 자, 그럼 지우가 엄마 아빠한테 염색체를 줬잖아. 지우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지우 너무 예쁘다. 나의 모든 모습을 물어봤으면 좋겠네. 엄마 아빠가 염색체를 46개씩 주셔. 그럼 얘 염색체 몇 개 돼? 92개 되지. 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자손을 낳았을 때 그 생물 종의 유전자가 그대로 유지되게 한다는 것은 엄마 아빠한테서 반반씩 유전자를 받는 거잖아. 염색체를. 그래서 감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수를 줄인다는 얘기고 목적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거야. 생성자. 예를 들자면은 그 생식세포가 사람으로 쳤을 땐 정자랑 난자죠. 감수분열. 체세포 분열이랑은 다른 게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인다고. 왜? 세대가 반복되어도 그 종의 염색체 수가 유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 자, 그럼 염색체 수를 반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염색체 1번부터 22번 플러스 황염색체 23쌍이 있다 그랬어. 23쌍 중에서 한 개씩만 선택하면 돼. 상, 동, 염색체 중에서 한 쌍 중에서 놀라지 마! 여기 있어. 다 쏜 줄 알았어. 좋아요. 선생님 강의실에서 모기 잡으면 300원 줘. 나한테 시체 보여주면. 날파리 잡으면 100원. 근데 지금 내가 동전이 없어. 며칠 전에 남자애들이 어젠가? 고등학생들이 고1 남자애들이 10몇 마리 잡았고 내가 3천 얼마가 털렸거든. 동전이 떠나면서 다 털렸어. 자, 어쨌든 상동형체가 있으면은 요런 거 상동형체 중에서 얘 하얀색이랑 노란색 이게 원래 1번 1A, 1B 이렇게였으면은 이 중에서 하나만 집어넣는 거야. 상동 염색체 중 하나씩만 한 세포로 갑니다. 한 세포 각 하나씩만 각이라고 써. 각 세포로 분리.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상동 염색체를 나눠야 되니까 중기, 후기 이때 봐보면은 중기에서 이렇게 중앙으로 배열된 다음에 염색 분체 비리 중앙에 배열된 애를 반씩 나누지. 그래서 애초에 얘들을 염색체로 뭉치게 만들 때 상동 염색체끼리 뭉친 이가 염색체라는 게 만들어져. 요 노란색으로 쓴 게 생식세포 분열에서 엄청 중요한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럼 과정 진행의 차이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체세포물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한 다음에 다시 간기하고 나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반복이야. 이걸 반복을 못하면 이제 죽는 거거든. 세포가 죽어. 세포가 죽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이걸 노화돼갖고 그걸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죽는 거야. 자, 근데 감수분열 같은 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한 번 했어. 그럼 간기 없이 한 번 더 전기, 중기, 후기, 말기하고 끝나. 반복을 안 해. 그래서 간기 없이 두 번의 분열이 연속됩니다. 1분열이랑 2분열로 나뉘게 될 거야. 자, 그럼 또 얘랑 비교 한번, 체세포 분열이랑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여기 안 지우고 한번 설명을 할게. 쓰면서 이 칸 부족하면 지울 건데 1분열, 제 1분열 전기 요때부터 애초에 시작할 때 이 전까지는 간기잖아. 그 간기는 아예 얘기를 안 해줘. 이 저기 생식부 감수 분열을 할 때 1분열 전기일 때 아예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가 염색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근데 이거 책 같은 데 나오는 거는 요즘에는 다 그냥 이렇게 그리거든? 두 개 그냥 붙은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동원체가 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염색체 4개 있는 이 생물 얘기하는 거니까 1A 염색체, 1B 염색체 이렇게. 아니, 같이 방송 안 그리지 말고. 이가 염색체 하나, 그 다음에 또 그리기 힘들다. 조그만해. 저기서 조그맣게 했으니까 요거 하나. 이가 염색체가 이미 만들어져 버린다고. 방수상 나오긴 해. 근데 이렇게 표현될 때가 더 많아요. 요즘 교재 같은 데에서는. 자, 전기 다음엔 중기여야지. 중기가 되면은 좋겠네. 아니 뭐가 좋아? 야씨, 내가 더 분리 잘해. 이렇게 중기니까 가운데로 배열이네. 1분열 중기. 어이구. 이가운 색채로 배열되는 게 차이점이죠. 자, 그럼 이제 1분열 후기. 나 너무 크게 그렸다. 갔다 오세요. 1분열 후기.
다시 카메라 안 보일까봐 그림 다시 그린 거. 아까랑 똑같아.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봐봐. 최세포 분열의 후기일 때는 염색 분체끼리 분리가 된 건데 감수 분열에서는 입감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럼 내용이 서로 다른 애들끼리 분리가 되잖아. 그래서 이때 염색체가 서로 다른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야. 같은 것끼리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기가 되면은 아이고 조그만 거 큰 거 조그만 거 이렇게 돼. 이제 그러면 또 요 염색체가 풀어지고 순간 다시 핵이 생겨. 근데 그냥 봐봐. 원래 채색법 분열이면 이거 염색 풀어지고 핵 생긴 다음에 거기 안에서 또 다시 유전물질 복제하고 이건데 얘는 순간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염색체가 풀어지고 핵막이 생겼다가 다시 또 바로 없어져. 간기가 없이 바로 2분열이 시작돼. 고래에서 그 중에서 하나의 세포만 볼 겁니다. 두 개 다 그릴 필요 없습니다. 네, 1분열 전기. 2분열이지. 두 번째 분열. 간기 없이 바로 시작되는 거야. 그럼 또 이제 잠깐 생겼던 핵 사라지고 염색체랑 방추사 등장하고 화살표 잘 보세요. 왼쪽에다 안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다 이렇게 그려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2분열 전기일 때 중기를 먼저 보자니. 중기를 빼먹었다. 네. 2분열 전기일 때 생겼던 그 염색체들이 그럼 또 가운데 배열이 돼. 또 중기야 그럼. 2분열 중기. 그럼 2분열 말기일 때 2분열 후기부터 얘기해야지. 말기를 왜 벌써 얘기해. 2분열 후기면은 뿅 염색 분체들끼리 또 분리가 됩니다. 요때 분리된 요 두 개의 염색 분체 내용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얘네들은. 염색체의 수는 염색체의 내용은 이미 1분열 끝났을 때 서로 따로 떨어진 거야. 이해했어? 잘 모르겠어? 다음에 아이고 아씨 자꾸 그냥 이제 말기 고생했어. 분열 말기.
자, 그럼 요 감수 분열의 결과는 모세포, 처음 세포, 염색체 4개 있었어. 처음에 염색체 4개, 염색 분체 8개야. 근데 나중에 만들어진 요거 하나만 이렇게 봐보자면은 염색 분체는 2개, 염색체는 2개지. 염색체 수가 반감한 겁니다. 염색체 수가 반감된 2개의 딸세포 아니야? 4개지. 그렇지. 요거 하나만 내가 이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염색체 수랑 DNA량, 유전물질의 양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면 자, 초록색으로는 염색체 수를 그래프로 그리고 노란색으로 초록색으로는 DNA량을 이야기를 해줄게. 상대량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양. 좀 길게 해야 돼요. 염색체 수를 이야기를 할 때 핵상이라는 거를 써. 다시 필기할 거야. 밑에다가 써라. 참고 표시하고 원래 교육과정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거든.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끼리 그 쌍으로 존재하는지 표현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사람의 일반적인 체세포는 핵상이 2n이고 염색체 수는 46개 이렇게 써. 2n 이퀄 46. 상동형체가 다 있을 때가 2n인 거야. 근데 사람의 생식세포 정자나 난자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나눠졌으니까 n 이퀄 23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핵상 2n에서 시작하는 걸로 얘기할 거야. 간기부터 얘기하긴 할 거거든. 이때가 1분열 말기만 표현하면 돼서 여기는 2분열 그리고 말기. 자, 염색체 수는 그러면은 처음에 핵상 2n이었다가 1분열 말기 때 n으로 감소하는 거야. 끝. 1분열 말기에 서로 다른 염색체끼리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가 되잖아. 간기 때 복제했는데요, 선생님. 복제해도 염색체 수는 증가한 게 아니지. 자, 그럼 DNA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요 정도에서 시작할게. 이거 여기서 시작 안 하고 겹치면 안 되니까 2에서 시작을 해서 복제를 하면은 4가 되는 거야. 그랬다가 1분열 말기일 때 2가 됐다가 2분열 말기일 때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야.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랑 감수 분열 이 두 개의 차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여기다가 다시 또 필기를 하진 않을 건데 책에 있는 일단 교재 정리를 할 거니까 14페이지 밑에 있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